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2월 20일 제34회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이 이제 코앞이네요. 네,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발열 혹은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입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시험 보실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요양TV에서 또 쪽집게 모의고사 6회차 1교시 필기 35문제를 같이 풀면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내용은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설명인가?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보기를 설명했습니다. 자, 1번 답안 차별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존엄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자, 정답은 5번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가 나오는데요. 노인의 잠재력과 관련된 거는 자아실현입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시군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2번 치매 안심센터, 3번 노인 실명 예방 사업, 4번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5번 독거 노인 공동 생활 홈 서비스. 자, 정답은 2번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자, 1번 문항의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은 주관 기관이 노인 의료 나눔 재단입니다. 또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의 주관 기관은 한국 실명 예방 재단입니다. 또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을 주관하는 기관은 시군구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또 독거 노인 공동 생활 홈 서비스는 주관 기관이 시군구와 농림부입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이나 친족은 할 수 있으나 이해 관계인은 할 수 없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최종 판정은 심사평가원에서 한다. 3번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4번 등급 판정은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5번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장기요양 3등급에 해당한다. 자, 정답은 4번. 등급 판정은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보면 그 테이블 하단에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문항은 왜 옳지 않은지 볼까요?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이나 친족이 할 수 있고 이해 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 인정 최종 판정은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하죠. 또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합니다. 또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장기요양 4등급에 해당이 되죠. 4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청소 및 주변 정돈을 도울 때 기존에 놓여있던 생활용품 등을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1번 도난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2번 주변 정돈은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3번
대상자가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할 수 있으므로 4번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5번 잔존 기능 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5번 문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의 정서 지원 내용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생활상담, 2번 말벗과 격려, 3번 편지 및 신문 전달, 4번 일상 업무 대행. 자, 정답은 3번 편지 및 신문 전달입니다. 자, 정서 지원의 내용에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이 있는데요. 말벗, 격려, 위로는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 응대 및 정서적 지지를 하는 도움이고 의사소통 도움이고요. 또 생활 상담은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도움은 책 읽어주기, 편지 대필, 구두로 의사 전달하기,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6번 문제 다음은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어떤 사항을 위반한 것인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문화생활, 말이 좋지.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아픈 사람 약이나 챙겨주고,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 기저귀나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런 게 다야. 기껏 시간 때울 거라고는 넓은 거실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이나 보는 정도지. 그것 말고는 없다니까. 자, 보기였습니다. 자,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네, 정답은 4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 내용이죠.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은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 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7번 문제 노인 학대 관련 그 유형과 세부 학대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1번 신체적 학대, 건강 등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2번 정서적 학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3번 경제적 학대, 심각한 질환, 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4번 방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정답은 2번 정서적 학대인 경우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게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건강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하게 한다. 자살 시도를 하는데 그대로 둔다든가 알코올이나 이 부적절한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둔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방임 학대입니다. 또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방임이죠. 또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는 유기에 해당이 되죠. 8번 문제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번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도 유효하다. 3번 장교환 기간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 예방 의무는 없다. 4번 장교환 기간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 의무는 없다. 5번 장기 요양기간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네, 정답은 1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 장기환 기간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 예방 의무에 대해서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장기 요양기간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장기 요양기간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9번 문제. 대상자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장교양기관 센터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고 한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요구한다. 2번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3번 그냥 묵살한다. 4번 대상자가 가족과 의논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일부를 부담해 주겠다고 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하든가 아니면 원칙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10번 문제. 근골격계 질환인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 2번 팔꿈치가 머리 끝에 닿도록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3번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 등 뒤쪽으로 눌러준다. 4번 등 뒤쪽에서 양팔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 당겨서 유지한다. 5번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도록 팔꿈치를 천천히 편다. 네, 정답은 5번.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도록 팔꿈치를 천천히 피는 것은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 아닌 팔꿈치 통증 예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1번, 2번, 3번, 4번 문항은 다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이죠. 11번 문제. 다음 중 체중 감소와 장 폐색, 변비, 설사, 점액이 섞인 혈변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 의심되는 질환은 1번 간암, 2번
위염, 3번 대장암, 4번 위궤양, 5번 위암. 정답은 3번 대장암입니다. 12번 문제.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요구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담한다. 2번 관장은 외용약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준다. 3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관장약을 사오도록 한다. 4번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한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같이 실시한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장을 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조정되면 약 복용을 중단시킨다. 2번 두통 등의 증상이 없으면 약을 제공하지 않는다. 3번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 복용 횟수를 조절해 준다. 4번 투약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한다. 5번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은 다음날 함께 복용한다. 정답은 4번이죠. 투약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4번 문제. 다음 중 노인에게 흔히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환은 1번 폐결핵, 2번 빈혈, 3번 신부전, 4번 고혈압, 5번 동맥경화증. 네, 정답은 2번 빈혈이죠. 15번 문제. 다음 그림은 골다공증 대상자의 뼈이다. 이런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법은 1번 축구, 2번 농구, 3번 수영, 4번 마라톤, 5번 산책. 네, 정답은 5번 산책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적합 운동법은 체중 부하 운동이죠. 그래서 걷기, 산책, 등산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만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의 적합한 운동법은 수영이라든가 평지에서 걷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합한 운동법입니다. 16번 문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대한 요양보호사의 건강 상태 관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근육이나 관절 부위의 통증 증상을 관찰한다. 2번 흉통의 유무를 관찰한다. 3번 혼동이나 의식의 변화에 대해 관찰한다. 4번 호흡 곤란과 피로감이 있는지 관찰한다. 5번 폐의 탄력성 감소로 인한 비효과적인 기침을 관찰한다. 네, 정답은 1번이죠. 근육이나 관절 부위의 통증 증상을 관찰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유사한 시험이 나왔었죠. 17번 문제. 다음 중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2번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도록 한다.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4번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여 소변을 배출시킨다. 5번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 및 예방을 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이게 대상자 관리 방법으로 옳고요. 자,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배변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죠. 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합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2번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3번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4번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인다. 5번 얼음 주머니를 데워준다. 네, 정답은 5번.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으로 잘못된 것은 5번 얼음 주머니를 데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번의 문항은 다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으로 옳은 방법들입니다. 19번 문제. 욕창 대상자의 피부에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가? 1번 습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욕창이 심한 경우 효과적이다. 2번 화학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음으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3번 사용 후 마른 수건으로 덮어주면 상태가 좋아진다. 4번 피부에 골고루 뿌려줄 경우 치료 효과도 있다. 5번 사용 후 1시간 이내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면 치료 효과가 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화학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음으로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욕창 대상자의 피부에는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욕창 대상자의 피부를 혈액순환을 위해서 문지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것이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20번 다음 중 피부 건조증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후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서 말린다. 2번 수분 섭취를 자제한다. 3번 비누 사용을 금한다. 4번 가습기 사용을 자제한다. 5번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 보습제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목욕 후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서 말립니다. 자, 이번에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게 아니라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야 되죠. 또 비누 사용을 금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 조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피부 보습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21번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은 1번 욕창, 2번 습진, 3번 피부 건조증, 4번 아토피, 5번 대상포진. 정답은 5번 대상포진입니다. 22번 문제. 다음 증상과 관련 있는 노인성 질환은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상처, 심하게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됨, 두피염. 자, 이와 같은 노인성 질환은 1번 욕창, 2번 습진, 3번 수두,
4번 머리니, 5번 옴. 네, 정답은 4번 머리니죠. 자, 머리니가 물게 되면 흡협을 하므로 출혈과 가려움증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수면 장애나 글름 부위에 피부염이 생깁니다. 23번 문제.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성 난청인 경우 스츠, 트프, 크와 같은 고음에서 난청. 2번 백내장, 두통과 안구 통증, 좁은 시야. 3번 녹내장,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과 시력 감소. 4번 황화현상, 수정체가 보라색, 남색, 파란색으로 변화. 5번 시각,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인 경우에 스츠, 트프, 크와 같은 고음에서 난청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통과 안구 통증, 좁은 시야는 녹내장, 이런 그 질환이죠. 또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과 시력 감소는 백내장에 대한 질환입니다. 또 황화현상은 수정체가 황화현상으로 인하여 보라색, 남색, 파란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또 시각적으로는 눈물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24번 문제. 다음 중 질병과 그 증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당뇨병, 상처 치유, 지연, 발기부전. 2번 우울증, 주의력 감퇴, 진압력 장애. 3번 치매,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 4번 파킨슨 질환, 운동실조증. 5번 뇌졸중, 무표정 구분 자세. 네, 정답은 1번이죠. 당뇨병은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고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주의력 감퇴나 진압력 장애 증상은 치매와 관련돼 있습니다. 또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은 우울증이죠. 또 운동 실조증은 뇌졸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표정이나 구분 자세는 파킨슨 질환과 관련이 있죠. 25번 문제. 선망의 치료 및 예방법 중 다음은 어떠한 비약물요법에 해당하는가? 보기를 보겠습니다.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 일상생활 절차,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자, 1번 진압력의 유지, 2번 신체 통합성 유지, 3. 개인의 정체성 유지, 4번 초조의 관리, 5번 착각 및 환각 관리. 네, 정답은 1번 진압력의 유지입니다. 네, 그래서 진압력은 시간, 또 환경,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인식을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낮과 밤을 알려주고 또 절차, 규칙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비약물요법은 진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26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의심이 증가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 밖에 와 계시다는 등 착각이 증가하는 것은 어떠한 증상과 관련이 있는가? 1번 우울증, 2번 실행 능력 저하, 3번 정신증, 4번 수면 장애,
5번 초조 및 공격성. 자, 정답은 3번 정신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과 관련된 정신병적 이런 증상에는 망상이나 환청이나 환시가 나타나죠. 27번 문제. 다음 중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한다. 2번 처방전을 무시하고 복용한다. 3번 술을 먹고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4번 다른 사람의 약을 먹거나 본인의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5번 가급적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가급적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처방전에 따라서 복용해야 됩니다. 자, 약을 드실 때는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약을 먹거나 본인의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8번 문제. 다음 중 나 전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을 주어로 말한다. 2번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추상적으로 말한다. 3번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상적으로 말한다. 4번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5번 원하는 바를 추상적으로 말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 전달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주어로 말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29번 문제. 다음 중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입을 크게 벌리며 대화한다. 3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4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한다. 5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예, 정답은 5번이죠.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해야 됩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자,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또 입을 크게 벌리며 대화하는 것은 노인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요령입니다. 또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이쪽, 저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아닌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번 문제.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의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인 의사소통 장애는 1번 진압력 장애,
2번 언어 장애, 3번 이해력 장애, 4번 주의력 결핍 장애, 5번 노인성 난청. 네, 정답은 1번 진압력 장애죠. 그래서 진압력 장애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이죠. 31번 문제.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어르신이 7월 10일 오후 3시경 방에서 200cc의 소변을 보셨다. 2번 최근 들어 어르신이 신음식을 잘 먹는다. 3번 요즘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많이 늘었다. 5번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5번 점심에는 경관 영양을 했다. 정답은 1번이죠. 어르신이 7월 10일 오후 3시경 방에서 200cc의 소변을 보셨다. 그래서 관찰 내용을 기록할 때는 6학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2번 문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19세 이상의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여야 한다. 2번 연명 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3번 반드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4번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기간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 2, 3, 4번 문항은 다 맞는 내용이죠. 34번 문제. 다음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표현하는 것은 1번 나는 믿을 수 없어. 2번 왜 하필이면 나야? 3번 나는 지쳤어. 4번 나는 회복될 수 있어. 5번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표현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분노하는 단계죠. 자, 그래서 임종 적응 단계는 부분타 우수, 네,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단계 5단계, 큐블러-로스의 5단계를 기억하시고요. 각 단계별로 어떤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항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는 부정이죠. 또 왜 하필이면 나야? 이거는 분노 단계죠. 또 3번 문항에 나는 지쳤어 라고 하는 거는 수용 단계입니다. 또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부정 단계죠. 또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타협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입니다. 34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임종 대상자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대상자의 곁에 머무르며 함께 있을 것임을 알림으로써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다. 2번 고통이 없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3번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진다. 4번 대상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5번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봐줘서는 안 된다. 예, 정답은 5번이죠.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 2, 3, 4번 문항은 임종 대상자의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으로 맞는 이런 방법들이죠. 35번 문제. 다음 중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들이 슬픔을 자제하도록 돕는다. 2번 격려하면서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해준다.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4번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생각한다. 5번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가족들이 슬픔을,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또 격려하면서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어요.와 같이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또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 저희 요양TV와 함께 6회차 1교시 필기 35문제를 받고 바로 2교시 실기 문제 45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